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셨습니까? 몸에 좋다고, 면역력에 좋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드시니까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한 잔이 사실은 조용히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이 뜨거울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이 장기는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식 챙겨 먹으니까 괜찮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오늘 이 영상은 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드셔서 콩팥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중요한 건 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드시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더 잘 녹고 더 따뜻하게 마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꿀은 아주 예민한 식품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성분들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건강 효과는 사라지고 단순히 당분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한 꿀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 몸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콩팥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피로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콩팥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신장 관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특별히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통증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도,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가는 것도 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콩팥은 조용히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해온 습관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 답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콩팥이 약해진 환자분들을 꾸준히 진료해 왔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으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소에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 특히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큰 병을 만든 원인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한 잔의 음료 혹은 오랜 기간 반복해온 식습관이 조금씩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진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작은 습관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지 니곳이 있기 천천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특히 눈 주변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콩팥이 조용히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괜찮다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몸의 신호를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바로 느껴집니다. 위가 안 좋으면 금방 불편함이 옵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거의 아무 느낌 없이 조용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콩팥 기능은 한번 크게 떨어지면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줄 알고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르신,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1년 후, 3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식습관입니다. 특히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콩팥이 항상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처럼 콩팥도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 매일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붓기가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 넘기다 보면 이미 늦은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콩팥은 갑자기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몇 년 동안 쌓여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어르신, 이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꿀은 달아서 몸에 안 좋다. 혹은 당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꿀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처럼 아주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에는 이런 성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방법 때문입니다.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게 되면 이 좋은 성분들이 쉽게 깨지고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순한 당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꿀을 먹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르신, 같은 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제대로 드셨을 때 꿀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꿀은 몸속의 작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염증이 쌓이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꿀의 자연 성분은 이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꿀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콩팥도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적당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면서도 과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기운이 떨어질 때 적당히 드시면 몸이 훨씬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제대로 먹었을 때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이 장점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꿀 한 스푼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계십니다. 바로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몸을 데워주니까 더 건강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꿀은 열에 매우 약한 식품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꿀 속에 있던 좋은 성분들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항산화 성분, 효소,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당분입니다. 이 상태의 꿀은 몸에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습관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좋은 걸 먹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꾸실 건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온도입니다. 꿀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온도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지 절대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꿀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정도 온도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겁게 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몸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는 뜨겁게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바꾸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콩팥이 느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효과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반드시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꿀 1스푼을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의 산성 재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발효 식초를 작은 스푼으로 반에서 1스푼 정도 넣으시거나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잘 저어주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대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면서 몸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 그대로만 지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시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일어나신 직후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아직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밤 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시간입니다.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이 방법으로 드시면 몸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상황에 따라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같은 한 잔이라도 시간을 잘 맞추면 도움이 되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진료하면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건강식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꿀을 먹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양을 줄이고 천천히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붓기와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더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방법이 틀리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에게 이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의 좋은 성분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침 공복 오후 시간에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분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을 나중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바꾸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만약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바꾸겠다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